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그리고 10월 6일은 대체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최장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만들어져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운수업 종사자의 75.4%와 의료 종사자의 58.6% 등은 임시 공휴일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운수업 종사자들은 열흘간의 황금 연휴 중 단 4.5일만 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면서 삶의 쉼표를 누릴 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더욱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희생으로 많은 국민들이 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쌍심지 카메라가 그분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장 주변 도로는 장을 보러 온 차들로 가득합니다. 명절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 재래시장이 대표적인데요. 마포구 망원시장도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렇게 분주한 시장의 풍경은 명절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송편. 빛깔 고운 송편을 비롯해 갖은 떡을 파는 떡집 아주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요즘 이제 추석 돌아오니까 송편 종류가 잘 나가고 있어요. 깨송편, 모시송편. 추석은 송편이죠. 예, 예. 차례상에 오르진 않지만 요즘 명절에 사랑받는 것이 바로 홍어무침입니다. 홍어 먼저 쪼물쪼물 그 다음에 야채 섞는 거예요. 특별히 뭐 깻잎에 싸먹는 이유가 있나요? 네, 예. 더 맛있어요. 깻잎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술 한잔 나누면 술안주로 제격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 느끼한 입맛을 매콤함으로 싹 잡아주니 명절에 특히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이 시간은 좀 바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침에 해가지고 그날 다 파시나 봐요. 그렇죠. 물량이 딸려요. 아, 네.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 더 많이 바빠질 것 같은가요? 그렇죠. 아, 네. 보통 추석 때는 그 평소보다 얼마나 많이 팔리나요? 2배? 2배 정도 네, 많이 네, 팔리구나. 네. 연중 무휴 오전 10시에 오픈해서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이 원칙은 명절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연휴가 한 열흘이나 되는데 왜 안 쉬는지. 그때 영업이 더 잘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는 휴가철도 없어요. 휴가도 안 타요. 잘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고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한 재료를 손질하고 나면 비법에 양념장을 넣고 버무립니다. 매콤 고소한 이 맛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맛보는 것 주면 공짜, 이런 것이 재래시장의 정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이런 푸근한 정을 나누고 사니 굳이 고향에 가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저 충청남도 저 온양온천이요. 고향에 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여기가 네. 오래 살아갖고 여기가 정들어갖고 여기가 좋아요. 아, 여기가 제2의 고향이시군요. 예, 예. 아, 같이 다니시는 거 보니까 되게 보기 좋으시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시장에 퍼집니다. 명절에 특히 바쁜 곳은 역시 전집. 전집 사장님은 늘 그렇듯 올해도 고향에 갈 엄두도 못 냅니다. 이번 명절 연휴 굉장히 길잖아요. 네. 어디 고향에 가세요? 아니, 저는 못 가요. 아니, 가긴 가는데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장사 끝나고. 요즘은 집에서 전을 부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소량만 사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부들의 명절 노동을 줄여주는 전집의 인기는 명절에 더욱 높아집니다. 많이들 사세요. 어른들이 특히 며느님들 고생 안 시키려고. 좋은 어르신들이네요. 맞아요. 올해는 과일의 작황이 좋습니다.
8년 만에 10월 추석이라 지난해 추석보다 3주나 더 긴 생육 기간 덕분에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엔 싱그러운 미소가 가득하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만족합니다. 남들처럼 명절 연휴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잠도 줄여가며 일해야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고단함도 잊은 채 오늘도 넉넉한 인심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에 따르면 올 추석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재래시장에서 장을 볼 때 2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대형마트보다 20% 정도가 저렴한 가격인데요. 그래서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흥정을 하면 깎아주고 덤으로 살짝 더 얹어주기도 하는 재래시장의 정이 서민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만큼이나 명절에 앞서 바빠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몰려드는 택배량 때문에 맘 편히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는 택배 기사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택배 회사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군포의 한 물류센터. 이곳은 대한민국 물류의 거점입니다. 평소에도 대형 화물 차량들로 붐비지만 명절을 앞두고는 주차장에 빈 곳이 없을 만큼 차량들이 빽빽합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서는 물품들을 보관하고 하역, 분류, 포장, 상표 부착까지 모든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택배 물품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택배 회사들이 9월 10일경부터 연휴 직후까지 추석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유난히 긴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25%가량 물동량이 증가해 분류 인력을 50% 이상 늘리고 택배 차량도 2배 이상 추가 투입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동량이 많아져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하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 그래서 물품들을 분류하고 점검하고 택배 차량의 식기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 배송할 물품들의 송장을 확인하고 화물 트럭에 싣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송에 나갈 차례. 추석을 앞둔 요즘 택배 기사들의 마음은 더 바쁩니다. 실으시는 거 보니까 꽤 많던데 네. 오늘 맡은 물량이 몇 개나 한 되나요? 40개 정도 되고요. 네. 오늘 배송해야 할 곳은 40여 곳. 모두 다 돌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롯데홈쇼핑 배송 기사인데요. 네네. 아, 예, 401호 한 30분 안에 방문 드릴 건데 혹시 집에 계신가요? 네, 저 집 앞에 놔주시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송지의 동선을 살피고 미리 스케줄을 짭니다. 저희가 이렇게 송장 정리를 이게 미리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하는데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지도에다가. 아, 지도. 그래서 지도를 봐서 먼저 어떤 걸 가야 되는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송장대로 순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낮에 가면 집에 아무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물품을 문 앞에 두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진을 찍어둡니다. 배송량이 많은 요즘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또 다음 배송지로 향해야 합니다. 당일 배송이 많아서 밤늦게라도 오늘 물량을 다 끝내야 하니 명절을 앞둔 요즘은 마음이 더 급합니다. 당일 배송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라서 예, 늦게까지라도 다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의 특성상 큰 도로가 아닌 좁은 주택길을 구석구석 다녀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량이 많은 명절 연휴엔 더욱 필요해지기가 일쑤.
그렇죠. 뭐 항상 그런 거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때는 바쁘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다들 늦게까지 배송해야죠. 네. 감내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힘들진 않으세요? 일하는 게 다 똑같죠. 모든 일이 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좁은 골목길을 다녀도 힘을 낼 수 있는 건 택배 상자를 받고 환하게 반기는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택배 차량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한 홈쇼핑 회사 콜센터의 아침 풍경. 명절을 앞두고 더욱 바빠지는 곳, 콜센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업무에 들어가기 전 그날 방송되는 상품 중 유의할 점은 없는지,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힘찬 구호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추석 선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화량도 평소보다 많아져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평소엔 2-3만 콜 정도가 들어오는데 명절을 앞두고는 콜 수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명절이니까 콜이 더 증가될 예상이 됩니다. 하루에 전화는 어느 정도 오나요? 150, 160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150, 160콜을 직접 다 통화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 회사들처럼 휴일이라고 쉬는 업종이 아닌 콜센터. 1년 365일 휴일이 없습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쉬긴 하지만 명절 연휴엔 더 바빠지고 명절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 추석에 그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다 쉴 수 있나요? 아,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스케줄을 정해서 네, 나눠서 쉬기로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뭐 고향이 멀거나 이러시면 못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못 가고, 예. 또 제가 고향을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표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남들이 보기엔 편안히 실내에 앉아 전화를 받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울까 싶지만 천태만상 고객을 대응해야 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같은 문제로 고객들이 전화를 했을 경우 급한 마음에 또다시 전화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되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한 상담원한테 뭐 연락을 해서 그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고객들은 그걸 못 기다리니까 다시 연락이 오게 되면 또 다른 상담원들은 다른 콜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늘 힘들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고객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정도로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장 기분이 좋았던 통화는 어떤 통화인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문을 하실 때 되게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전화 ARS 연결을 하면 쉽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뭐 하나에서 쉽게 뭐 주문을 해드리거나 그러면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 예, 그렇죠. 아,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네네네, 맞아요. 네. 방송이 나가는 한 콜센터 직원들의 전화 상담도 멈추지 않습니다. 긴 추석 연휴에도 콜센터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명절을 앞두고 바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명절에도 문을 닫지 못하고 언제나 고객들을 맞이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 중 하나가 바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명절 연휴 관광객들로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들이 만실 상태입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손꼽히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풍경은 어떨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 속에 다른 시간이 흐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고즈넉한 정치와 소박한 멋이 공존하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전통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에 아기자기한 소품들. 침대가 아닌 두툼한 요가 깔린 온돌방. 보기에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여행객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석은 거의 지금 그 추석 연휴 기간 거의 열흘 정도 되잖아요. 예, 열흘 정도 되는 기간 저희 지금 만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약이 꽉 찼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쉬지도 못하고. 아, 예, 그럼 뭐 괜찮죠 뭐. 괜찮- 손님 많은 게 좋은 거죠. 연휴 기간 동안 찾아줄 손님을 막기 위해 사장님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이 역시 청소. 모처럼 집을 떠나 쉬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석구석 마당을 쓸고 나면 이젠 방으로. 특히 이부자리 정리에 손이 가장 많이 갑니다. 한번 쓰고 난 침구류는 바로 세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연휴처럼 만실일 경우에는 7개의 방에서 나오는 이불의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장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청소겠죠, 청소. 예, 청소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손님도 기다리고 또 손님 오면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혼자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같이 식사도 하든지 뭐 같이 아니면 주변 같은 데는 제가 같이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창덕궁이나 뭐 인사동 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뭐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아, 가이드도 해주시는군요. 시간이 될 때는. 예.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 만나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데는 게스트하우스나 민박, 백패커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얘기, 뭐 사진도 같이 보면서 막 이쁘다, 멋있다 막 이런 거, 예,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죠. 예. 오늘은 중국에서 온 손님에게 서울에서의 여행 팁을 알려줍니다. 한국말 잘할게요. 보실 때 같은 데는 찾아보셨어요? 인터넷으로? 중국에서 온 이 여행객은 한국의 문화가 궁금합니다. 무슨 축제 아니면 행사 활동 아니면 콘서트 그런 거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손님들의 질문에는 친절히 답을 해줍니다. 이런 것이 호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만의 정이 아닐까요?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뻐서 게스트하우스 한국 게스트하우스 너무 예뻤어요. 어떠세요? 편리해요. 주방도 있어요. 그 혼자 요리하면도 괜찮아요. 사장님도 친절해요. 아, 사장님 친절하시고. 커피도 네. 싸줬어요. 낯선 여행지에서 편안한 숙소에 머무르게 돼 여행의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이곳에는 한복을 비치해 두고 있어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중국 손님도 한복을 입고 추석 명절 기분을 내봅니다. 한복 처음 입어보신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입어보니까 어떠세요? 신기해.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 정겨운 산책길을 지나면 근처인 한국 문화를 알릴 곳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여기서 종묘제가 열려요. 그러니까 옛날 그 제사 지내는 그 복장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울리면서 문화 해설사 역할까지 자처한 사장님 덕에 한국의 멋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비원 돌아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그 나무가 엄청 커서 엄청 크고 그리고 물건이 옛날 스타일 엄청 예뻐요. 한국 전통 스타일 맞아요. 중국에서 온 손님이 한국 문화의 멋에 푹 빠졌습니다. 각박한 삶의 벌판에서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문을 열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늑한 공간 게스트하우스. 모녀분들이 오셨었는데 어머님이 그 나가시고 나서 제가 그 방을 치우는데 손편지로 좀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한 장 정도로 손편지를 쓰시고 가셨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죠. 유난히도 긴 이번 추석 연휴, 사장님은 바쁘고 지치지만 이렇게 여행객의 마음에 추억을 쌓아주는 것이 보람입니다. 올 추석 연휴가 최장 열흘이나 되면서 해외 여행객의 수가 1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행 비행기 티켓도 일찌감치 동이 났고 공항은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가기 전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 근처의 주차장입니다. 여행객들이 차를 맡기고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항 근처 주차장들은 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넓은 주차장, 김포공항 근처에 조금 특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이나 출장 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차량을 맡기는 공항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입니다. 주차 면수가 한 150년 정도 되기 때문에 회원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대한 이제 경제적인 요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절한 서비스로 지금 저희가 보통 평일은 30, 40대, 주말은 50, 60대가 들어오지만 명절 연휴엔 150대의 주차 면수가 거의 가득 찹니다. 추석 때 되면 정신없습니다. 예, 직원들 뭐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나와가지고 오늘 오전 같은 경우도 첫 타임이 거의 3시 반에 입차하신 분을 저희가 고객님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하기 때문에 명절 때는 더 바쁘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전화 네, 감사합니다. 공항 아라 주차장입니다. 이번 추석 황금 연휴에도 손님들의 예약이 빗발칩니다. 예약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고객을 받고 맡겨진 차량들도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믿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차량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하시는 건가요? 주행거리하고 주유량. 그거는 변화가 없어야 돼서 고객님. 차량의 모습을 사진으로도 찍습니다. 차량 관리나 차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내보내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차 입차 때부터 출차 때까지 고객님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대면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친절이 최우선이죠. 또 안전하고 차량 상태 유지하고 또 친절하게 서비스해드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짐을 들어주는 것은 기본.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기분 좋게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주차장에서 공항까지는 차로 5분 정도의 짧은 거리. 이 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왕복합니다. 먼 거리, 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니까 뭐 운행하는데 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쉬고 싶은 마음이야 뭐 다 굴뚝 같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예, 저희도 뭐 저도 한 집안의 또 가장이고 하니까 다들 책임감들을 갖고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휴일에도 일을 하는 아빠. 가족들은 불만입니다. 아이 같은 경우도 맨날 아빠는 왜 빨간 날 맨날 나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또 그럴 때 어떻게 달래주세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 학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집에서 공항까지 왕복하는 택시 요금보다 훨씬 싼 요금이기에 고객들은 부담 없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차 고객님 모시고 복귀합니다. 또한 며칠간 내 차도 깨끗이 잘 맡겨져 있으니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고객의 만족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정신없이 일할 때나 명절 때 사실 바쁜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들어오셨을 때
여기 참 이용해 보니까 진짜 가격도 싸고 친절하고 좋다. 자기가 지인들 많이 소개시켜줬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요즘 젊은 분들은 블로그나 어플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알아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블로그도 등록해 주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저희 칭찬글이 있으니까 그럴 땐 사실 좀 진짜 뿌듯하죠, 누구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박기영 고객님 맞으시죠? 네. 예. 노란색 보관증.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여행객들을 위한 주차 서비스는 연중 무휴. 이번 추석 명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추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좋은 추석 명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집에서 혹은 여행지에서 모처럼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삶을 재충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일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의 휴식이 좀 더 편안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객의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를 잊고 보람을 느낀다는 그분들께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덕분에 명절 잘 보냈습니다. 잘 쉬고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신 노동자들 덕분에 편안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